맨날 가성비만 따지다가는 평생 현기차만 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차주님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마세라티 오너 정보차입니다. 네. 아, 괜찮으시겠어요? 모두의 리뷰는 최저가 장기 렌터카 세 사람 라이브와 함께합니다. 네, 참고로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차주님이 이렇게 딱 적어주신 거 그냥 방금 하신 겁니다. 우리 차주님이 산 이 마세라티 차 어떤 차입니까? 이 차는 그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제냐 에디션입니다. 차주님은 2020년도에 이 차를 신차로 현금으로 구매하셨어요. 자그마치 차값이 2억 4천입니다. 네. 사실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가 살짝 힘든 브랜드라는 건 알고는 계시죠? 좀 손이 안 가는 브랜드.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알고 계시네. 우리 차주님은 이 차를 어떻게 하다가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자동차의 그 본질에 더 집중을 하는 편이고, 네.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과 미션, 그 파워트레인 계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선택을 하셨다? 네. 우리 차주님은 참고로 집에 소유하고 계신 차가 이 차 외에 포르쉐 GT3, 네. 그리고 카이엔 쿠페, 네. 그리고 BMW 5 GT 네.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고, 그 모든 차들을 산 이유가 있어요. 강병희 선수 얘기로 따지면 차를 잘 모를 때는 네. GF 미션이 들어간 차를 고르면 거의 후회를 안 한다라고 했고, 아, 손해는 안 본다. 네, 그 GF 미션이 들어간 차 중에 잘 이제 궁합이 잘 맞는 게 이제 마세라티와 이제 BMW 계열이라고 해서 네. 실제 그런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이 생각하는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죠? 마세라티 자체가 이제 레이싱 계열의 이제 브랜드고, 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브랜드인데, 네. 보통 이제 카드 같은 경우도 보통 대중들이 이제 가성비를 따진다면 이제 포인트나 할인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카드를 셀렉션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대중적이지 않는 카드 같은 경우는 아멕스, 블랙 센츄리온 같은 경우는 그 카드 발급 받으셨어요? 저는 블랙은 아니라 플래티늄 받았습니다. 아. 왜냐면 블랙은 우리나라에 한 2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부자와 부자의 기준이 아니냐를 봤을 때 네. 아멕스 블랙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럼 우리나라의 부자는 20명이네. 제가 생각한 부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네. 그 대중들이 이해하는 그런 차들이 아니라서 네. 아멕스 블랙과 같은 그런 대중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일반인이 평가하기에는 이 차가 조금 저평가 받을 수 있다? 저평가가 아니라 대중들이 평가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와, 있습니다. 세다. 우리 차주님 큰일 났다 진짜.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죠? 저는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아, 맞아요. 이런 말들이 누군가한테는 좀 이해도 안 가고 허세처럼 보일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차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흥미롭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고 생각해 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차주님이 생각하는 자동차의 가치, 그게 왜 중요한지, 네네. 그리고 그래서 왜 나는 마세라티를 샀는지,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 시간입니다. 네네. 예, 출발해 주십시오. 예. 옵션이 생각보다 빵빵해요. 나 네네. 이렇게까지 옵션이 많은지 몰랐어. 웬만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HUD하고 오토홀드 빼고는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예, 무선 카플레이, 전동 트렁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통풍, 소프트 클로징, 어라운드 뷰, 생각보다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주님한테 이제 궁금한 것들 여쭤볼게요. 이 차를 본질 때문에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 차에 들어간 엔진과 미션에 대한 신뢰가 사기 전에 컸다는 건데, 막상 사보니까 정말 만족도도 크신지. 평가를 하자면 이제 엔진은 한 90점, 그다음에 미션은 한 95점. 아, 이 엔진은 크라이슬러 3.6L V6 엔진을 페라리가 가져와가지고 이제 3.0 V6로 조금 다운사이징한 엔진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미션은 ZF 8단이 들어가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GF 미션을 일단 믿고 쓰는 편이래 가지고 저하고는 일단 잘 맞는, 네. 엔진도 풍부한 엔진 질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도에서 좀 어떻게 보면 페라리는 데일리로 타기는 좀 되게 힘든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데일리로 탈 수 있고
공도에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럼 요런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는 어떻게 보면 GT카 성향이 있는 차잖아요. 네네. 그쵸? 네네. 그럼 고속에서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처음 얘기했듯이 마세라티가 이제 엔지니어링 중심의 설계다 보니까 이제 하체 세팅 자체가 되게 저중심으로 세팅돼 있어서 고속에 있어서는 좀 쫙 깔리는 느낌? 그로 인해서 되게 좀 부드럽게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조용하다 보니까 네. 약간 긴장감, 텐션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네. 네, 그거. 네, 단점이죠. 아,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풍절음 많이 들려요? 거의 안 들려요. 이중 접합률이기 때문에 거의 안 들려요. 그럼 배기음도 안 들리고. 그쵸. 아, 그것도 단점이네. 마세라티 네. 하면 무조건 배기음이 따라와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인식에 그렇게 박혀 있어서 아. 네, 그런 인식만 깨면 그냥 좀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차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 네. 제가 그 얘기 해주신 거죠? 차주님. 네. 아, 차주님은 저한테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아니, 싫어하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너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도 계속 해주십시오. 네네. 네, 제냐 에디션은 의자, 네네. 네, 등받이 부분하고 여기 문짝 네네. 요런 게 다 들어간 게 이제 제냐 에디션인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패블릭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 실내는 만족하세요? 실내는 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 왜냐면 저는 단순한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좀 화려하고 난잡한 것들을 되게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계를 표현하자면 어떤 느낌일까요, 차주님한테는? 어린 왕자의 그런 순수성? 왜냐면 이게 블루 계열이기 때문에. 차주님 여기서 어린 왕자가 나 진짜 왜냐면 이 어떡하지? 차의 그 어렵네 진짜 너무. 그러면은 색상 자체가 블루 파시오네잖아요. 요 외장 색상이 예. 블루 파시오네. 네. 파시오네는 이탈리아어예요? 파시오네가 이태리어로 열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세라티라는 차를 타려면은 네. 사실 이거는 꼭 알고 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고속 주행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면 공기압 세팅에 있어서 43 psi 3바 미만으로 세팅돼 있으면 워닝이 계속 울려요. 경고음이 계속 울려요? 네. 그래서 그거 알고 타야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있죠. 차량에 비해서 그 오버스펙인 그 브레이크 블램브 브레이크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어서 풀 브레이크 시 너무 잘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프론트는 6P, 리어는 4P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네요. 네네네. 이게 오히려 너무 오버 스펙이라 주의해야 된다. 네. 그게 단점이죠. 그리고 또 있죠. 이게 그 타이어 스펙 자체가 네. 그 리어 쪽에 285, 35, 20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타이어를 구하기가 되게 좀 어렵고 그거는 그럼 명확한 단점이네요. 단점이죠. 그쵸. 왜냐면 여기 까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세라티를 좀 깔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시켰나요? 저는 이제 장단점을 다 여쭤봤죠. 명확한 단점이네요. 그리고 또 있죠. 주제가 내 차는 내가 깐다 아닌가?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깔려고 하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소소한 단점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바로 요 비상등 위치. 기어 노브 안쪽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비상등 위치가. 네네네. 비상등 위치를 이렇게 으슥한 곳에 박아놓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건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보면. 네. 왜냐하면 핸들 기어 레버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면 더 좋지만 네. 익숙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신에 주유구 위치가 불편한 게 포지션 자체가 보통 독일차 같은 경우는 다 패신저 위치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드라이버 쪽에 있어서 주유를 할 때 우리나라 차들의 거의 한 80~90%가 다 왼쪽에 있잖아요. 네, 운전석 쪽에. 네. 근데 그게 왜 불편해요? 대부분 차들이 네. 70~80%가 현기차도 그렇고 운전석 뒤에 있기 때문에 주유를 할 때 많이 대기 시간이 있잖아요. 네. 대기. 네. 그렇겠네. 또 이런 또 소소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이런 소소한 얘기 혹시 있으십니까? 소소한 거는 뭐 많긴 많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전 별로 타는 편이라서. 네. 알죠. 네. 다 알아요. 네. 이 차가 S 클래스보다 뛰어난 세단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를 칠 때 4명이서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가 다 트렁크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보스턴백이 처음에 안 들어가서 네. 제가 스페어 타이어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어 타이어에 공간이 남아 있고요. 골프백 같은 경우는 캐디백을 일자로 4개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나 우드 같은 거를 빼가지고 네. 옆으로 그 넣으면 네. 4개가 딱 알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명이서 정말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다? 이 정도? 아, S클래스는 안 들어가나? S클래스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너 드리븐 차가 아니라 네. 슈퍼 드리븐이다 보니까 주로 뒷좌석 위주로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아, 뭐 트렁크 용량은 아마 이끌보다도 작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보면 제가 실제로 보니까 좀 작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네. 레이싱 브랜드 특성상 네. 그 유턴 시 드르륵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방금 못 느꼈는데, 저? 이건 차주만에 좀 느낄 수 있어요. 되게 아, 예민해가지고. 네네. 근데 포르쉐도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커먼 스티어링이다 보니까 네. 커브를 돌 때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값이 동일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리가 나는 거고 네. 그 부분은 보통 일반 유저들이 보면 이거 고장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지극히 정상이고요. 아, 네. 그 시스템을 이해하면 네네네. 이거는 정상이다? 네네네. 아. 그리고 이게 토우 값이 인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네. 얼라이먼트를 볼 때 네. 보통 토우가 아웃으로 돼 있으면 차량이 잘 못 나가거든요. 근데 네네. 인으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좀 잘 나가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토우가 인이라는 거는 바퀴가 이쪽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쵸. 비유를 하자면 스키를 탈 때 그쵸. 스키를 A자 모양으로 하면 스키가 잘 굴러가잖아요. 직진에는 좀 유리하죠. 예, 직진에는 유리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토우 인, 토우 아웃인데 네. 토우 인으로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기본 세팅이. 네네네네. 누가 알려줬어요? 제가 얼라이먼트가 약간 좀 민감해가지고 센터를 갔어요. 네. 센터를 가니까 센터에 그 기존 파라미터 세팅 값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토인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제가 마세라티를 타면서 이해를 하면서 타야 되구나. 아. 내가 아직 무지했구나. 내 잘못이다. 예. 우리 차주님도 테슬람에 이은 마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지했다. 차는 잘못이 없다. 맞죠? 그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쵸. 예. 좋아요. 마슬람, 1호 마슬람 대한민국. 이 차는 이제 이탈리아 차잖아요. 네네. 집에 이제 독일 차도 소유하고 계신데 그 차들에 비해서 부품값은 어때요? 부품값이 약간 좀 살인적이죠, 보면. 왜냐면 이게 보통 부식류 같은 경우는 그 고무만 교체하면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아세이 형식으로 돼 있어서 전체를. 그 어셈블리를 통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애프터 제품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애프터 제품은 잘 못 믿기 때문에 독일 차에 비해서 한 3-4배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슬프죠, 근데 좀 근데 현실이. 그 정도 이제 네. 개런티를 감안하면서 네. 타는 차기 때문에 아. 사실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타지 말아야죠. 또 저 혼내는 거죠? 저는 가성비충이라 네. 차주님의 요거를 존중은 하지만 저한테는 좀 받아들이긴 힘들어요. 가성비충들은 어쩔 수가 없어.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의 보증은 어떻습니까? 정비소. 그 관리가 안 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래요? 예. 관리가 안 돼 있다? 이런 비싼 차를 파는데? 이게 FMK에서 공식 수입이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페라리,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실제 공장이 테슬라와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강사센터에. 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안상 많이 좀 취약하고 있고요. 소문으로? 아니요, 제가 이게 한번 전손돼 가지고 이게 2번째 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센터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외부인도 마음대로 쉽게 들락날락 거리고 있고 고가의 차량이 안에 다 있는데 페라리도 있을 거고. 페라리도 저도 마음껏 다 봤거든요. 거의 사고 난 차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기밀성이 깨지는 거죠, 보면. 알겠습니다. 차주님이 이 차를 처음에 전손을 한번 하고 이 차를 2번째로 받은 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옛날에 타던 F80 M3도 산지 얼마 만에 또 전손 처리를 했어요. 그쵸? 네네네. 왜 이렇게 전손을 많이 해요, 차주님? 보기와 다르게? 그 음주 뺑소니, 마약 뺑소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마약? 네. 진짜요? 네, 모발 검사에서 아마 그 약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면. 네. 그분이 차주님의 차를 받고 도망갔어요? 그쵸, 보면. 다 안 다치셨어요? 그쵸. 다행이네, 그거. 네. 차는 망가졌어도 사람은 안전한 거죠. 이 차를 탔기 때문에 난 안전했다. 그러니까 예전 BM 탔을 때도 그랬어요. 보면. M3도? 네네네.
어우, 다행이다.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인데, 많이 네. 놀랐겠다. 그쵸, 보면. 그래서 정말 나를 살려준 차구나. 그래서 재구매를 하게 됐고. 그래서 다시 재구매를 했구나. 네네네. 사실 다른 차를 사도 됐었는데, 네네네. 사실 이 차 사이즈는 딱 S클래스급이에요. 대형 세단입니다. 근데 요 2억 4천이라는 금액대로 봤을 때는 뭐 파나메라도 충분히 살 수 있고, BMW M8도 살 수 있는 금액대인데, 그런 차들은 사실 눈에 안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 돈시라는 말 잘 신경을 안 써서 네. 원래 남 의식하고 산다고 그러면 그 상식소의 그 프레임에 네. 닫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수준에 맞게끔 사는 거잖아요. 야, 네, 그 수준에 맞게끔 타야 되는 거고. 맞아요. 자기가 상상을 하되 네. 그 자기 상상을 상식에 맞추는 편은 아니거든요. 상상을 하되 그거를 상식에까지 맞추진 않는다. 맞추진 네. 않는다. 차주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됐지?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영향인가요? 아니면 나만의 또 스스로의 뭔가 계기가 있었나요? 그거는 뭐 어떤 계기라기보다도 네. 그냥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아. 네,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런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이런 면이 제 주위에선 저도 꽤 있는 편이에요. 네네네. 차주님은 저보다 더 상위 호환인 것 같아. 저는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차주님은 관심 없겠지만 또 네네. 보시는 분들은 또 궁금할 수도 있으니, 이 차를 고급유를 넣어야 되는 차잖아요. 네네. 연비는 어느 정도 나와요? 연비는 알고 있는데 또 난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고속에서는 한 13 되는 것 같고요. 마이너스 잘 나오네? 네, 네. 시내에서는? 시내에서는 한 7, 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차주님이 방금 연비가 괜찮다는 예를 듣고 또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딱 꺼내 보니까, 이 차는 공차 줄량이 한 2톤 정도 되고, 이 차와 비슷한 대형 세단, 뭐 S클래스나 7 시리즈, A8 같은 경우에는 한 100km에서 200km가 무거워요. 거기서 오는 또 연비에 이득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체가 다 알루미늄 바디라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 절감을 아예 안 한 거죠. 그걸 또 거기다 갖다 붙이시는구나. 차주님은 진짜 마슬람이 확실합니다. 아니, 마슬람이 아니라 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차를 다 아껴요. 저도 제 차 아껴요. 네네네. 그렇죠. 네. 사실 정말 요즘에 사는 게 쉽지 않아서 우유값이 계속 오르는 거 모르시죠? 알고는 있어요. 아세요? 네, 저도 슈퍼마켓 서민은 아닌데? 전 서민이죠. 서민이에요? 네. 서민은 아닌데, 저는 그 우유 살 때도 뭐 네. 무조건 옛날에 마트 가면 무조건 싼 뭐 빙그레 우유 그런 거 싸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분유 살 때도 옛날에 남양유업 무슨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남양유업 분유값이 엄청 떨어졌었어요. 네네네. 저는 무조건 그런 거 사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저 본인도 그래요? 네. 그럼 서민 맞는데? 네네. 근데 어떻게 자동차는 또 이렇게 가성비로 보시진 않네? 자동차의 그냥 본질? 자동차는 본질이다? 네. 점수 따네. 또 우리 가성비 충들한테 점수 땁니다. 좋습니다, 차주님. 나를 이 차와 동일시한다 생각하고 이 차의 입장이 돼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행도 이제 아는 만큼 보이듯이 자동차도 이제 창업주의 철학을 이해하면 되게 좀 재미있는 브랜드인데,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그 대중을 위한 차가 아니고 레이싱 DNA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해 하고 있고요. 네. 이 차는 사실 어떻게 보면 헤리티지가 되게 강한 차잖아요.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디자인. 근데 그게 또 장점이에요? 10년 그쵸. 동안 디자인이 안 바뀌었는데? 외형적으로는 크게 안 변했어도 내부적으로 이제 아주 소소한 것들은 많이 좀 변하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소소하게 변했다? 네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장점이지 않을까.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맞게끔 또 차를 고르는데, 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차의 그런 헤리티지와 엔지니어링 중심의 설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주님, 역시 카이스트 내 동생답습니다. 차주님도 내 동생 할래요? 제 친한 동생 중에 사실 모델 X, 모델 3S 다 가지고 있는 이제 석곤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저 엄청 좋아하는 동생인데 걔가 포항공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화학 천재, 수학 천재거든요. 포항공대는 사실 좀 카이스트에 비빌만한 학교는 아니죠?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저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집에 있는 다른 차 가지고 또 나와주실 의향 있습니까? 불러주면 제가 GT3 한번 가지고 나오고. 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인사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